안녕하세요 여러분, 스분입니다. 이제 2024년이 거의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파워 제이인 저는 한 10월 달부터 두근두근 하면서 내년 다이어리 뭐 쓰지? 막 이렇게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 올해의 다이어리와 내년의 다이어리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올해에는 제가 이렇게 3권을 썼어요. 하나하나 보여드리면은 올해 제가 썼던 첫 번째 기록장은 이 미도리 앤디노트 미디움 사이즈입니다. 얘는 7mm 줄지로 되어 있고 중간에 굵은 선이 있어서 이거를 중심으로 위아래로 서로 다른 내용을 쓸 수도 있고요. 근데 저는 딱히 신경을 안 쓰긴 했습니다. 이거의 사용법은 제 생각들을 주로 적어놓는 건데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작년에 했던 고민 중에 하나가 사람이 사랑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사랑이라는 게 사람한테 무엇일까? 그런 것들을 엄청 고민한 적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제 안에서 정리가 됐을 때 여기에다가 적어둡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전시회에 가서 감상을 써놓기도 하고요. 흔히 일기에는 약간 확진자 동선형 일기랑 아이유님식 일기가 있다고 하잖아요. 저는 완전 아이유님식 일기인데 그런 것들을 여기에다가 적었습니다. 얘는 사실 제가 작년부터 사용을 한 거라서 이 한 노트를 제가 2년 동안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대충 5페이지 정도가 남아서 이 친구를 대체할 내년의 다이어리는 짜잔! 이렇게 오롬이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노인과 바다 일기입니다. 8mm로 줄이 그어져 있고요. 근데 여기서 하나 특이한 점은 되게 종이가 얇은 토모에 리버 종이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인지 몰라도 오른쪽에는 줄이 인쇄되어 있는 반면에 왼쪽에는 그냥 무지입니다. 물론 이게 그 전장에서 인쇄된 것 때문에 줄이 거의 보이는 수준이라서 양면 사용을 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양면 사용도 가능 약간 이런 것들에 예민하신 분들은 주의해 주시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만 글을 쓰고 왼쪽에는 뭐 전시회 티켓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붙여둘 생각이라서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일기장을 고른 가장 큰 이유는 단연코 표지입니다. 이거를 딱 보자마자 이거 내 내년 일기장인 것 같은데? 이러면서 덥석 장바구니에 담았던 그런 아이예요. 이 노인과 바다 이거랑 데미안 그 붉은색 그게 있거든요? 그거랑 그 2개 중에서 엄청 고민을 했는데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 하나같이 다 이 노인과 바다라고 해서 그래? 그런가? 이러면서 좀 주대없이 노인과 바다를 샀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보여드릴 게 더 있는데 바로 이 미도리 5년 일기장입니다. 일기장이 원래 하나였는데 2개로 늘어나 버렸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원래는 제가 주로 제 생각들을 이 미도리 MD노트에 적곤 했었는데요. 근데 사람이 가끔씩은 약간 확진자 동선형 일기도 쓰고 싶고 내가 오늘 뭐 만두를 먹었는데 그게 너무 맛있더라 이런 이야기도 하고 싶고 약간은 짜증나는 이야기, 약간은 그런 일들도 적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일기장에는 그냥 단순하게 짜증난 거라든지 단순하게 먹었는데 맛있었다 이런 거는 좀 여기에다가 적기 좀 그렇더라고요. 옛날부터 제가 일기 쓰는 스타일이 확진자 동선형이 아니라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확진자 동선형 일기로 쓸 이 미도리 5년 일기장입니다. 정말 책을 뭔가 한 권을 제가 사놓은 듯한 그런 정말 아름다움이 있는 친구예요. 검은색의 금장은 항상 진리인 것 같습니다. 표지는 약간 패브릭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처럼 되어 있고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약간 금펄들이 아주 작게 반짝반짝 거리고 있어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가름끈이 이렇게 2개 있습니다. 안에 내부를 보시면은 딱 열쇠로 시작되어 있고 스타트, 엔드가 있어요. 전 2025년 1월 1일 이렇게 적어둘게요. 한 장 남기면 프롤로그가 있고 그 다음부터는 1월 1일,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각 날짜가 적혀져 있고 2000땡땡년이라고 제가 원하는 연도를 기록할 수 있어요. 저는 아무래도 매일매일 얘기를 쓰는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특히 날짜가 있는 걸 나중에 돌이켜봤을 때 빈 칸이 너무 많은 걸 보고 좀 자괴감이 느껴질 때가 많았거든요. 약간 나무한테 미안하고 지구한테 미안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이런 일기장 같은 것들은 저는 주로 날짜가 없는 것들을 더 선호해요. 그래서 미도리도 그냥 아무런 형식도 없는 그냥 줄만 있는 노트인 거기도 하고요. 근데 이 미도리는 제가 직접 연도를 적을 수 있어서 조금 죄책감 없이 쓸 수 있겠다 싶어서 골랐습니다. 여기에는 에필로그가 있고요.
퍼스널 메모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제가 못 참고 적어버린 제 개인 정보입니다. 제가 내년에는 24살이 되는데요. 24? 5, 6, 7, 8 하면은 28가지잖아요. 그럼 저는 그 사이에 되게 버라이어티한 일들이 되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취업이라든지 뭔가 기회가 된다면 결혼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 뭔가 버라이어티할 것 같은 5년을 잘 기록해 두기 위해서 이 5년 다이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썼던 스케줄러인데요. 저는 생각 같은 걸 기록을 하는 거는 미도리에 썼지만 뭔가 일정이라든지 과제 아니면 전 이제 학생이니까 제가 공부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주로 이 스케줄러에 많이 적었어요. 왼쪽에 쭉 월화수목금 하고 토일은 한 칸에 같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5mm 유선이 들어가 있어요. 뒤에는 프리노트가 있고 앞에는 프로젝트 플랜, 인터내셔널 홀리데이스 그리고 2025년과 2024년에 연간 달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름끈은 2개고요. 이 로이텀 스케줄러에는 크게 불만 없이 잘 사용을 했어서 내년 스케줄러도 이런 형식으로 로이텀 아니면은 작년에는 제가 로디아를 사용했었는데 로이텀이나 로디아 둘 중에 고르면 되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어느 날 이 아이가 혜성처럼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미도리사에서 나온 위클리인데요. 얘를 산 이유는 그냥 첫 번째도 귀여움, 두 번째도 귀여움, 세 번째도 귀여움이에요. 제가 강아지를 정말 좋아하는데 이 미도리에 기록되어져 있는 강아지 일러스트들이 정말 너무너무 귀여워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이거를. 구성을 보여드리자면은 얘는 월 1 순으로 되어 있고 한 달 달력이 나온 다음에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같은 칸으로 같은 비중으로 쓸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방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밑부분에는 계속 일러스트들이 들어가 있고요. 맨 뒤로 가면 프리노트들이 방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일러스트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의아했던 점이 뭐냐면 이게 미도리사에서 만든 거니까 미도리 MD 페이퍼로 만들어진 걸 거란 말이에요. 그 말은 얘랑 종이가 똑같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종이가 다른 거예요. 특히 만년필로 썼을 때 필감이 다른 거예요. 전반적으로 위클리가 이 미도리 노트보다 좀 더 실용도를 높인 느낌이 났는데 확실히 손기름은 더 덜 타고 그렇지만 잉크의 표현이라든지 폐, 색분리 같은 것들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잉크를 좋아하기는 하지만 스케줄러에서 그런 잉크의 발색을 보려고 사는 건 아니라서 저는 괜찮긴 했는데 그냥 미도리랑 호보니치 테초 그리고 위클리까지 비교를 해봤을 때 확실히 색분리가 좀 확연하게 덜 나타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위클리가 훨씬 더 빠르게 말라서 확실히 실용도를 더 높인 그런 종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완전히 똑같은 미도리 노트는 아니라는 거. 그렇지만 생각해보면 위클리는 빠르게 쓰고 또 빠르게 덮어야 될 일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이로 선택을 한 미도리사의 결정도 너무 이해가 갑니다. 저는 일단 더 써보고 오히려 좋아할 수도 있으니까 실사용은 어떨까 궁금하긴 하네요. 그리고 이거는 제 독서 기록장입니다. 얘는 2023년에도 그리고 올해에도 그리고 내년 아마 내후년까지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노트인데요. 안에 종이가 이제는 전설로 사라진 토모에 리버 99형 종이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종이를 써보고 싶어서 노트를 산 게 가장 큰데요. 확실히 잉크의 색 표현이 다른 노트들과 차이가 많이 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왜 사람들이 99형 토모에 리버를 못 읽는지 너무너무 알 수 있었던 그런 노트입니다. 표지도 너무 예쁘고요. 저는 제 독서 기록장을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맨 처음에 이제 북 리스트라고 해서 제가 읽은 책들의 제목들과 그리고 날짜들을 적어둡니다. 오른쪽 페이지에는 줄거리라든지 요약이라든지 아니면 책에서 좀 감명 깊었던 기억에 남는 그런 문장들을 보통 적어둡니다. 그런 다음에 제 감상 같은 것들을 이렇게 1, 2, 2 이런 식으로 딱 연결을 할 수 있게 적어주고 왼쪽에다가 제 감상들을 그리고 혹은 제 생각들을 적어둡니다.
딱히 형식은 없고 그때그때마다 제가 생각하거나 느낀 것들을 적어놔야지 라는 생각으로 적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없었던 게 하나 추가가 됐는데요. 바로 고쿠요 캠퍼스 사라사라 무지 노트입니다. 이 노트는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적어두려고 만든 노트인데요. 바인더로 되어 있어요. 잘 보이시나요? 스프링 있고 이렇게 바인더가 있는데 바인더의 가장 장점은 제 마음대로 종이를 꼈다 뺐다 할 수 있는 점이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게 향수, 피겨, 만년필, 만년필과 관련된 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뭔가 구역을 나누어서 적기 되게 애매한 거예요. 왜냐면 이게 똑같이 나눠서 적는다고 해도 제가 좋아하는 것들은 더 많이 적을 거고 그렇게 되다 보면 다른 칸을 좀 침범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종이를 바로바로 더 넣을 수 있게 바인더 형식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뭔가 좀 좋아하는 것들을 적는 노트니까 고쿠요보다는 조금 더 디자인이 이뻤으면 좋겠다라는 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요. 종이질은 좋다는 걸 너무 알고 있었지만 디자인 때문에 약간 고민을 했던 친구예요. 근데 제가 하루는 광화문 교보문고점에 갔어요. 거기서 이걸 주워오게 됩니다. 얘도 바인더 형식이고 디자인은 그래도 고쿠요보다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은 이걸로 줘야지 라고 8,000원을 주고 데리고 왔어요. 근데 만년필이 진짜 엄청 번지는 거예요. 뒷배김도 엄청 심하고 그래서 이거는 승질나서 못 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를 산 바로 그날 저녁에 베스트펜에서 고쿠요를 주문을 합니다. 근데 이 고쿠요가 원래부터 무지였던 건 아니었어요. 저는 제 돈으로 무지를 산 게 이번이 거의 처음이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근데 원래는 이렇게 방한지였어요. 그런데 하나 문제는 이 방한지가 너무 색깔이 진했다는 거. 오로라 블랙같이 좀 진한 잉크로 적으면 괜찮은데 연한 잉크로 적었을 때 가독성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게다가 이 노트는 제가 여러 가지 색칠 놀이도 할 수도 있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다 싶어서 또 한 번 베스트펜에서 리필을 주문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무지 리필을 또 샀습니다. 이렇게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던 친구인데 사실 무지노트 하면은 그런 것들이 좀 걱정되잖아요. 내가 글씨를 썼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 글씨가 내려가지 않을까? 아니면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고쿠요에는 조금 센스 있게 이렇게 뒤에다가 대고 적을 수 있는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센스 있는 그런 종이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선, 방한지 이렇게 뒤에 비쳤을 때 둘 다 너무 잘 보이고 이걸로 쓰니까 제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종이를 원래는 이렇게 스프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구멍까지 뚫려 있었는데 얘를 많이 옮겨 다닐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자르고 이렇게 노트 안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다닐 생각입니다. 저는 아무래도 만년필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모든 노트와 다이어리들을 고를 때 1순위가 이 종이가 만년필을 사용 가능한가? 예요. 만년필은 아무래도 좀 수성 잉크를 넣기 때문에 만년필을 잘 듣지 않는 종이를 쓰게 되면 뒷배김도 어마무지하고 거미줄 현상이라든지 그런 만년필을 쓸 수 없는 보기만 해도 약간 화딱지 나는 그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기 때문에 제가 제 기록하는 노트들을 고르는 가장 1순위는 종이입니다. 그리고 2순위는 디자인인데요. 특히 이렇게 위클리 같은 경우에는 안에 내지의 어떤 구성이 내가 원하는 구성인가를 확인을 하고 그게 아니라면 아무리 이 디자인이 이뻐도 잘 안 쓸 걸 알기 때문에 정말 아쉽지만 눈물을 머금고 돌아섭니다. 작년에는 쓰는 노트가 3권이었는데 올해에는 5권으로 늘어났어요. 그런 만큼 더 내년을 알차게 잘 보내고 그런 것들을 기록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내년에 다이어리를 찾으면서 가장 기뻤던 다이어리는 단연코 이 미도리입니다. 미도리 강아지 진짜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렇게 어떤 기록들 셋업이 갖춰지니까 점점 더 내년이 좀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내년에는 항상 좋은 일들만 있긴 힘들겠지만 그래도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럼 우리는 다음에 만납시다. 안녕. 그리고 혹시라도 로디아와 로이터맨 차이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빠른 리뷰.
둘 다 가름끈이고요. A5 사이즈, B6 플러스 사이즈입니다. 가름끈은 로디아 하나, 로이텀 가름끈 2개. 로디아는 미색, 로이텀은 백색이고요. 그렇지만 약간의 미색은 있습니다. 로이텀 같은 경우에는 토일이 한 칸에 들어가 있고 로디아는 토일 따로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로디아가 더 사이즈가 커서 그런지 실제로 이 한 칸의 사이즈는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똑같이 보입니다. 로이텀 같은 경우에는 이 칸 안에 아무것도 없는 반면 로디아는 이렇게 점 같은 것들이 중간에 있습니다. 로이텀은 5mm로 된 유선 줄들이 있고요. 로디아는 이것도 똑같이 5mm 같아 보이는데 방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글씨가 5mm보다는 큰 편이라서 처음에 로디아를 쓰다가 로이텀으로 넘어갔을 때 뭔가 방안은 꼭 선을 안 지켜도 괜찮을 것 같은데 유선은 무조건 선을 지켜야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조금 불편했던 점이 있습니다. 로이텀은 비교적 사각사각한 느낌이고요. 그에 비해서 로디아는 부드럽고 아주 약간 마찰이 있는 느낌입니다. 개인적인 필감은 저는 아주 매끄럽고 부드러운 걸 좋아하기 때문에 로디아가 더 제 취향에는 맞습니다. 사각사각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이야기가 다를 수도 있겠고요. 손기름을 비교를 해보려고 했는데 다시 보니까 제 기억 속의 로이텀보다 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 로이텀이 아마 습기에 약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로이텀이랑 로디아 둘 다 손기름 자체는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습기에 더 로이텀이 약해서 손에서 나오는 땀이 로이텀 종이에 조금 악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로디아는 손기름을 안 먹은 것보다 아주 약간 번지는 느낌? 로디아는 앞에 이렇게 가로로 달력이 수록되어 있는데 로이텀은 이런 종류의 달력은 없어요. 로이텀은 프리노트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 편이지만 로디아는 2장이 전부네요. 뒤에 로디아는 제가 한 번도 쓰지 않은 세계지도 같은 것들이 있고요. 로디아는 하드커버밖에 없어요. 로이텀은 하드커버랑 소프트커버 2개 다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로디아는 조금 클래식한 느낌이 있고요. 로이텀은 정말 실용적인, 정말 필요한 것들만 쏙쏙 들어가 있는 느낌이 있어요. 선택은 사실 로디아이긴 합니다. 왜냐면 저는 사각사각 거리는 것보다는 부드러운 필감을 훨씬 좋아하고 로이텀의 5mm가 저한테는 너무 작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토요일이랑 일요일이 한 칸에 같이 들어가 있다는 게 너무 저한테는 아쉬운 점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 미도리 이 귀여운 거 안 샀으면은 아마 로디아로 갔을 것 같습니다.